안녕하세요. 쪼잔밤탱이 정은조입니다. 오늘은 쪼잔밤탱이가 뚜벅뚜벅 저벅저벅 걸어간 산티아고 길 준비 과정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 걸어가는 것도 좋지만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준비를 잘하면 가서 정말 원하는 대로 목표한 대로 걸으면서 묵상도 하고 할 수 있지만 준비가 잘 안 돼 있으면 가서 우왕좌왕하다가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준비 과정 잘 보시고 준비 잘해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출발할까요? 자, 그럼 우리 뚜벅뚜벅 저벅저벅 산티아고로 가볼까요? 준비하기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제 경우는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한 자료를 3년 전부터 수집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영국 중부에 있는 레이크 디스트릭트라는 그 시인 워스워드의 고향이고 피터 레빗 소설 탄생지죠. 거기를 이제 가려고 조사하다가 세계 10대 트레일길이라는 그런 자료를 봤는데 거기에 산티아고 순례길이 1번으로 올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읽다 보니까 산티아고 순례길을 먼저 가게 됐죠.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레이크 디스트릭트 갔던 거는 이제 따로 한번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3년 전부터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조사했죠. 후기도 읽어보고 책도 이제 여행 안내 책자도 하나 사서 보고 여행 후기 책자도 한 3권 사서 보고 인터넷 자료 계속 보면서 여기 이제 밑에 보면 한 4군데 되죠. 주로 본 데가 여기 4군데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본 데가 여기 네이버 카페 까미노라고 여기가 좀 자료가 많아요. 이거 친목 동호회 같은 데라서 갔다 오신 분들이 후기도 많이 올리고 또 처음 가시는 분들이 거기서 이제 자료도 보고 질문도 많이 하고 해서 아마 처음 가시는 분들 이렇게 트레킹 같은 거 처음 가시는 분들은 여기 가서 자료 조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조사를 하게 되면 이제 나한테 맞는 그런 순례길을 선정해야겠죠. 프랑스 길을 갈 건지 북의 길을 갈 건지 은혜 길을 갈 건지 포르투갈 길을 갈 건지 이런 이제 자기 맞는 순례길을 정해놓고 그 자료를 이제 더 중점적으로 보는 거죠. 세밀하게. 그러면서 이제 일정을 수립하는 겁니다. 대략적인 겨울에 가겠다. 여름에 가겠다. 봄, 가을에 가겠다. 장단점이 있죠. 여름에 가면 여름방학 때 이제 학생들이 엄청 많이 옵니다. 그래서 막 알베르게 잘 데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오후 4시쯤 가면 자리가 꽉 차서 이제 못 자고 그다음에 스페인이 이제 뜨겁잖아요. 태양이 엄청 뜨겁습니다. 여름에 간 사람들은 거의 뭐 새카매서 오죠. 덥습니다. 덥고 그 대신 이제 사람은 많으니까 길 잊어버릴 일은 없죠. 계속 길에 사람들이 쭉 늘어서 있으니까. 저처럼 겨울에 가면 알베르게는 그렇게 복잡거리진 않죠. 항상 가도 자리가 있고 근데 문제는 춥죠. 춥고 또 이제 알베르게가 문을 닫아요. 그 알베르게가 보통 한 5km 정도에 하나씩 있는데 많은 데는 뭐 2개씩도 있고 그러지만 이게 문을 닫으니까 오늘 20km 걷기로 했는데 가니까 문을 닫았어. 그 다음에 또 5km를 더 가봐야 돼. 또 문 닫았어. 30km 가는 거야. 그래도 없어? 그럼 이제 호텔에서 자든지 사설 알베르게에서 자든지 B&B에서 자든지 그렇게 해야겠죠.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순례길.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은 못 가잖아요. 근데 집에서 이제 뭐 갑자기 퇴직을 하셨다든지 이러면 이제 봄, 가을에 가면 좋겠죠. 선선하고 좋겠죠.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순례길도 잡고 일정도 대충 잡아야죠. 예산은 하루에 한 30유로 정도? 네, 30유로 정도 잡고, 물론 이제 항공편, 기차편, 이런 건 별도죠. 호텔비 이런 건 별도고, 산티아고 걷는 길만 하루에 30유로 정도 잡으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발 3개월 전에는 이제 스페인어 공부를 좀 해야죠. 예.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이제 땡원 스쿨이라고 거기서 3개월짜리 스페인어 강좌 수강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영어 공부도 이제 CNN이라든지 또 BBC 방송 시간 날 때마다 들었죠. 두 번째는 체력 단련입니다. 평소에 뭐 등산이나 트레킹 자주 하시는 분은 체력 단련을 특별히 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집에서 뭐 100걸음 이상은 차 타고 다닌다 이런 분들은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평소에 뭐 마라톤도 했고 등산도 했지만 북한산 둘레길 21코스 중에 18코스 돌았고요. 트레킹 길도 많이 갔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체력을 좀 기르고요. 마라톤도 뛰고. 그 다음에 이제 여행을 내가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거냐. 개인 여행으로. 또는 이제 저같이 저는 조사해 보니까 한국 출발해서 생장까지 갈 때까지 이때까지를 여행사에다 주고 그 다음에 산티아고 도착해서 산티아고에서 바르셀로나에서 한국 오는 거 요거를 이제 또 여행사에 줬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파리로 가서 파리에서 루르드라고 성모 발연지가 그 프랑스 남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길 가서 이틀 정도 머물다가 거기서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에 올랐기 때문에 좀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루르드 가는 길을 이제 기차표로 끊으려니까 제가 끊으나 여행사가 끊으나 거의 비슷해요, 가격이. 그래서 여행사 주는 게 낫죠. 왜냐면 책임을 안 져도 되잖아, 제가. 여행사 주고 오는 것도 바르셀로나에서 한국 오는 게 이제 만 오면 되는데 저는 이제 산티아고에서 바르셀로나 갔다가 바르셀로나에서 이틀 정도 머물다가 또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공편은 이제 여행사에다 주고 제가 산티아고에서 바르셀로나 가고 바르셀로나에서 숙박 2일, 3일 했나요? 3일 정도는 또 제가 알아서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혼합식으로 해서 끊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조사해보고 어느 게 경제적이고 어느 게 나한테 맞는지 해서 개인 여행으로 다 하셔도 되고 여행사를 앞뒤로 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여행사에서 뭐 그 200km만 걷는 그 산티아고인데 그건 하지 마세요. 그건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를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갔다 오시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놀러 가는 거예요. 관광. 그러니까 그거 가시려면 그냥 산티아고 그 스페인 여행 11박 12일 뭐 이런 거 끊어서 차라리 가다가 거기도 산티아고 가는 게 있더라고요. 잠깐 갔다 오시는 게 낫지. 200km 뭐하러 걸어. 그 다 호텔에서 자고 뭐 가이드가 데려다니고 걸을 필요가 없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출발 한 달 정도 남으면 이제 지도를 하나 만드세요. 나한테 맞게 제가 만든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장에서 론세스 바에스까지 24.8km를 첫날 걷는다. 대부분 이렇게 걷죠. 네. 이렇게 걸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일 힘들고 제일 아름다운 길이죠. 처음 경치도 좋고 제일 힘든 길입니다. 첫날부터 빡세게 갑니다. 근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튿날은 몇 킬로 가겠다. 3일째는 몇 킬로 가겠다. 이런 걸 만드는 겁니다. 지도로 해서 지도로 이렇게 넣고 여기다 이제 설명을 넣는 거죠. 저는 이거를 이제 아까 말한 그
네이버 카페 까미노에서 다운받았어요. 밑에 있죠. 미리 가본 까미노라는 그 제목의 자료가 있었어요. 파워포인트로 되어 있는 게. 제가 다운받아서 세 권이었죠. 다운받아서 제가 이제 저에게 맞게 편집해서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 저한테 필요한 것만 딱 이렇게 만들어서 편집해서 가기 전에 한 일주일 전쯤에 복사 가게에 가는 거예요. 복사 가게에 가서 한 40 몇 장 돼요. 준비물까지 다 하니까 그거를 스프링 노트로 만드는 거예요. 스프링 노트로 해서 앞뒤로 이제 그 투명한 아크릴판을 딱 만들어서 하루에 한 장씩 띄는 거야. 그러니까 첫날 생장에서 론세스 바이스까지 가면 그걸 딱 이거 띄어서 가가지고 내 보조백에 넣고 가면서 중간중간에 보다가 이제 론세스 바이스 도착하면 이건 거기서 이제 일기 쓰고 요거 보면서 일기 쓰고 찢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날 되면 두 번째 장 가지고 또 이제 가는 거 뜯어서 45장 다 쓰고 갔죠. 예. 끝까지 갔으니까. 예, 그런 식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요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여기에 이제 더 하시고 있으면 여기 고도표가 있어요. 예. 고도표를 그려놓으셔도 좋은데 너무 또 복잡하면 잘 안 보이니까 이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준비물 리스트업 해야죠. 그리고 사야죠. 등산화하고 배낭 또한 미리 사서 몇 번 써보고 가야죠. 한번 볼게요. 모자 2개 가져갑니다. 하나는 책 모자, 우리 야구 모자 같은 거 하나 가져가시고 또 하나는 이제 원형으로 된 책 넓은 원형 모자 하나 가져가시고 2개 가져가시면 됩니다. 카우보이 모자 같은 거 하나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냥 햇빛이 강해요. 그래서 모자는 꼭 쓰셔야 되는데 책 모자 이제 베이스볼 야구 모자 같은 거는 제일 유용한 게 비 오는 날 이제 판초 위를 쓰지 않습니까? 판초 위 모자를 써도 빗물이 눈으로 막 쳐들어와요. 그러면 그 모자를 쓰면 이제 좀 좋고, 그다음에 이제 햇빛 없는 날 좋죠. 그다음에 이제 원형 모자는 햇빛 많은 날 예, 사방을 가리니까 안 그러면 위에가 다 타버립니다. 예. 2개 가져가시는 거. 또 무거운 모자 가져가지 마세요. 가벼운 모자. 그 다음에 이제 선글라스. 예, 그걸 꼭 필요하죠. 겨울에는 눈 때문에 필요하고, 여름에는 햇빛 때문에 필요하고. 그걸 비싼 거 가져가지 마세요. 잊어버리면 또, 사실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잊어버리는 게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알베르게 이런 데서 돈 같은 거 씌우고 그러시면 안 돼요. 지갑 꺼내놓고 이러면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 돈은 어디서 샌다? 화장실에 가서 혼자 있을 때. 그렇게 세셔야 된다. 괜히 거기 꺼내놓고 달러나 유로화 세고 있다? 그럼 훔쳐가라는 얘기랑 똑같아. 고글 같은 것도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줄 항상 매달고 다니시고, 그 다음에 항상 도착하면 배낭 안에 잘 넣어놓는 거죠. 괜히 침대 위 같은데 이렇게 비싼 물건 올려놓으면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스틱. 이거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레키 이제 노르웨이 레키 가져갔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스틱, 너무 싼 거 말고요. 이렇게 손잡이 이렇게 꺾여져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손잡이 있는 그런 거 말고 일자로 된 거. 가볍고. 그 다음에 스프링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낫죠. 예. 그래서 2개. 자기한테 맞는 거 가져가십시오. 스틱은 좀 좋은 거 가져가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몸무게 한 3분의 1 정도를 줄여주잖아요. 걸을 때. 속도도 빨리 해주고. 꼭 가져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스틱이 또 하나 용도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레온을 지나면 개새끼들이 많아요. 그때 이제 스틱을 들고 가면 개새끼들하고 이제 대치할 때 이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이는 이렇게 1,000원짜리 이런 거 가져가지 말고 그건 안 가져가시겠죠. 판초 우이를 좀 등산 전문점, 아웃도어 전문점 가서 사세요. 이제 중요한 건 우유를 쓰면
땀이 차요. 그래서 이제 비 오는 날 밖에는 비바람이 불어서 추운데 안에는 막 땀이 차서 걸을 때 막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방습되는 거로 비닐로 이런 거 말고 방습될 수 있는 고어텍스 이런 거 좀 비싸더라도 우유는 좋은 거 사가셔야 돼요. 비가 특히 겨울에 가실 분들 우기기 때문에 비를 한 반 정도 맞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꼭 우유는 판처 형태로 가져가십시오. 배낭 제가 70리터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죠. 70리터 이상 주머니 많은 거. 왜냐면 주머니가 많을수록 좋은 게 한쪽 주머니에 간식, 에너지바, 한쪽엔 수건, 뭐 이런 거, 비상약품, 또 한쪽엔 간식, 과일 이렇게 해서 나눠서 넣으면 수건 이런 거 넣으면 비가 오더라도 이렇게 자기가 어디 있는 줄 아니까 금방 꺼내면 되는데 만약에 한 주머니에 다 넣었다. 그러면 그거 일일이 다 꺼내봐야 되잖아. 비 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그래서 배낭은 주머니 좀 그리고 칸막이 잘 돼 있는 것들 이렇게 해서 사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어깨가 계속 아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2kg 정도니까. 그러니까 어깨가 편한 그런 배낭. 그 다음에 이제 의류는 겨울에 가실 분들은 하드쉘 자켓 하나 꼭 필요하죠. 바람막이. 근데 너무 오리털 이런 거 두꺼운 거 하지 말고요. 얇은 거 하시든지 아니면 하드쉘 자켓으로 해서 하고 안에 좀 두꺼운 외투 하나 이렇게 입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뭐 너무 또 막 오리털 두꺼운 거 가져가봤자 사실 걸을 때 도움이 안 됩니다. 덥기만 하고. 적당한 게 좋죠. 그다음에 등산복은 이제 한 2벌 정도, 긴팔 2벌, 바지도 2벌, 긴 거로. 겨울에 가실 분들. 여름에 가시면 반팔이 2개, 긴팔이 하나면 되겠죠. 반바지 2개, 긴 바지 하나 정도 돼요. 장갑 겨울에는 꼭 필요하죠. 저는 이제 밀러 거 굉장히 두꺼운 거 하나 샀는데 지금도 써요. 10년 지났는데 따뜻합니다. 눈길 갈 때 꼭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스틱을 계속 잡기 때문에 두꺼운 게 있으면 이제 편하죠. 근데 이제 또 얇은 것도 필요해요. 얇은 장갑도 왜요? 방수되는 거. 비 오는 날 그 두꺼운 거 젖으면 큰일 나잖아요. 얇은 방수되는 장갑이 또 하나 필요합니다. 팬티 3장 정도. 스포츠 팬티 말라야 되잖아요. 딱 빨아서 6시간 이내에 말릴 수 있는 거 이런 거 사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빨래가 안 마르면 배낭에다 이제 옷핀으로 고정시키든지 해서 아니면 뭐 빨래집게로 해서 널고 다니는데 팬티는 그게 안 되잖아. 팬티를 배낭 뒤에다 널어놓고 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팬티는 좀 스포츠로 해서 하시고 양말도 스포츠 등산 양말 약간 두꺼운 거 얇으면 발바닥 물집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말은 좀 두꺼운 게 좋습니다. 스포츠 양말로. 그리고 안 마르면 그건 배낭에다 메고 가면 되니까. 머플러 필요합니다. 머플러 우리 등산 가면 파는 거 있죠? 도봉산 북한산 가면 기념 타올로 팔잖아요. 그런 거 긴 거, 큰 거, 네모 넓적한 거, 큰 거 한 3개 정도 가져가십시오. 좋습니다. 햇빛 가리개로도 쓸 수 있고 손수건으로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타올. 샤워하고 나서 물을 닦아야 되니까 스포츠 타올로 해서 잘 마를 수 있게 2개 정도 가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샴푸. 이제 머리를 감아야 되니까 그다음 큰 샴푸 가져가면 무거우니까 저는 이제 일회용으로 해서 한 30개 안 가져갔죠. 한 15개 정도 가져가서 하루에 반 정도 썼습니다. 반 정도 쓰고 하나는 반 남으면 이제 비닐로 쌌다가 다시 그 다음날 쓰고 세수비누도 반 개 칼로 잘라가서 그다음에 빨래비누도 반 개 잘라서 하십시오. 빨래를 이제 알베르기에서 보통 세탁기 돌리게 되면 이제 빨래비누가 필요 없는데 그 세탁기 없는 알베르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손으로 빨아야 되잖아요. 팬티 같은 건 손으로 빨아야지 어떻게. 양말도 이제 그때 필요하니까 반 개 정도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빨래 각이 있어야 돼. 빨래 각을 안 가져가면 그 비누가 안 말랐을 때 배낭에 넣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빨래 각이 하나 있으면 거기다 빨래 비누하고 세수 비누하고 같이 넣어서 가져가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스킨. 남자들은 뭐 스킨만 있어도 되잖아.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 스킨 작은 반병 정도 가져가시면 되고. 면도기 면도하실 분도 가져가시고, 면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40일 동안 이제 덥수룩하게 키우는데 나중에 이제 출국할 때 얼굴이 안 맞죠. 면도기 하나 가져가시고, 만약에 뭐 전기 면도기 가져가신 분은 충전해서 쓰시면 되고, 일반 면도기 가지신 분은 여유로 날 하나 정도는 더 가져가시는 게 좋겠죠. 선크림. 네. 선크림도 일회용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짜서. 그거 좋습니다. 저도 요거 한 2, 30개 가져갔는데, 선크림을 이렇게 일회용으로 이렇게 딱 케이스 돼 있는 거 하루에 한 번씩 하나씩 쓰고, 아니면 길 가다가도 이렇게 세수하기나 하면 또 바르고. 선크림 꼭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숙소에서 쓰는 것 중에 침낭. 저는 이제 그 밀러 거 하나 샀는데, 봄, 가을용 좋죠. 겨울용은 너무 두꺼워요. 우리는 이제 텐트에서 잘 게 아니잖아. 알베르기에서 자기 때문에 거기 담요를 하나 줍니다. 담요, 그러니까 침낭 안에 들어가서 잠그고 또 담요 하나 덮으면 그렇게 춥진 않아요. 그럼 더 추우면 또 옷을 또 껴입으면 되니까. 그래서 두꺼운 것보다는 봄, 가을용 해서 이렇게 딱 접었을 때 가방 안에 넣으면 거의 베개보다 작은 거. 그런 게 오리털. 좀 비싸지만 그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또 큰 거 가져가면 배낭 위에 또 그거 올려놓고 아주 번잡합니다. 그 다음에 슬리퍼 꼭 있어야 됩니다. 슬리퍼 요새 많이 나오는 거 있죠. 그런 뭐 쫄쫄이 이런 거 말고 그래도 이렇게 신발처럼 된 거 그런 게 좋죠. 왜냐면 이거 신고 이제 내쉬면 샤워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거 신고 마트도 가고 동네 산책도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쫄쫄이 이런 거 안 했다. 그죠? 게다짝 이런 건 안 되잖아. 좀 신발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 가져가시면 물도 잘 빠지고 이런 것들 하나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커피포트라고 되어 있는데 커피포트 말고 전기 코펠 있어요. 전기로 이제 전기 냄비 이게 하나 있어요. 이거 진짜 좋습니다. 왜냐면 알베르게에서 이제 식당을 못 쓰더라도 거기 가스불이 딴 사람이 쓰고 있더라도 이 전기는 콘센트에만 꽂으면 되잖아요. 요새 잘 나와 있잖아. 그래서 조그만 거 하나 가져가시면 거기다 라면 끓여 먹고 밥 해 먹고 그럴 때 좋습니다. 하나 가져가세요. 네. 전기 냄비. 요새 전기 코펠 네. 요새 파는 거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라면 스프, 매직 스프라고 그러죠. 외국인들이. 이거 저는 이제 가기 전에 한 3달 정도 전부터 스프를 모았어요. 그러니까 라면 한 3개 끓일 때 2개만 넣으면 되잖아. 그럼 하나는 세이브. 그래서 라면 스프 한 10개 가져갔는데 이게 이제 거기 가서 언제 썼냐면 라면 끓여 먹을 때도 쓰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누들만 파는 게 있어요. 차이니스, 그러니까 중국 스타일로 된 거. 근데 그거 그냥 먹으면 느끼한데 우리 라면 스프 딱 넣으면 라면처럼 맛있거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닭을 사서 닭백숙 해 먹을 때 죽입니다. 닭백숙에다 우리가 이제 양념을 못 가져가잖아 많이. 그러니까 된장 조금 풀고 카레 가루 조금 풀고 라면 스프는 닭백숙 죽입니다. 예. 고추장 조금 가져가시고요. 스튜브로 된 거 있죠? 그거 좀 가져가시면 이제 진짜 한국 음식이 그리울 때 조금씩 먹으면 맛있고요. 그다음에 카레가 이게 냄새를 제거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닭백숙이 해도 되고 카레라이스 끓여 해 먹어도 되고 좋습니다. 카레가루 하나 가져가시면 좋고 된장 조금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영양갱 간식용으로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름에 가시는 분들은 이거 안 되지. 왜냐면 이게 녹잖아. 그래서 이제
봄, 가을, 겨울에 가시는 분은 영양갱 가져가시고 이제 에너지바 이런 거 사가면 좋은데 여름에 가시는 분들은 이건 비추죠. 예. 그다음에 홍삼 액기스 있죠 요새. 근데 전 젤리 형태로 돼서 이렇게 있는 게 있는데 쪽쪽 빨아 먹는 게 있는데 그거 이제 힘들 때 하나씩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비오킬이라고 빈대약이 있어요. 이거 하나 사가지고 가세요. 왜냐면 그 특히 봄, 여름에 가시는 분들 거기 그 알베르게가 이제 청소를 아침 하루에 한 번씩 하는데 여러 사람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알베르게는 침대 카바를 따로 줘요. 이제 그 일회용으로 해서 주는데 대부분은 이제 안 줍니다.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청소를 했다고 했는데도 이제 거기에 빈대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물게 되면 이 스페인 이쪽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거 한번 물려본 사람들은 아는데 온몸이 그냥 다 물린 자주 간지럽고 막 진짜 괴로웠죠. 병원 가야 됩니다. 근데 외국 가서 병원 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말도 안 통하고. 저는 이제 빈대약 가져갔어요. 그래서 도착하면 제일 먼저 침대에다 이거부터 뿌립니다. 약국 가서 저기 스페인 산티아고 간다고 그러고 이제 빈대약 하나 달라고 하면 줄 거예요. 이거 진짜 이렇게 스프레이로 된 거 하나 사서 뿌리세요. 뿌리고 이제 거기에 침낭 깔고 이렇게 주무시면 됩니다. 꼭 사가세요. 네, 바세린. 만능이죠 이거. 바세린 꼭 사가세요. 바세린 어디다 주냐? 일단 이제 많이 움직이는 부분, 겨드랑이, 사타구니 이런 데 이제 바르시고요. 발에도 바르세요. 발가락 사이. 왜냐면 이게 바세린이 약간 미끈미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집 생기는 데도 방지하는 데도 좋고요. 발냄새가 안 나요. 땀 냄새가. 그래서 바세린 한 통을 다 가져왔어요. 진짜. 그 노란 거, 그 영어 써 있는 거 있죠? 그 노란 거. 그거 한 통 사 가져가시면 다 쓰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귀 같은 데도 좀 바르시고 뭐. 하여튼 이 사타구니하고 이 겨드랑이 여기는 필히 바르세요. 왜냐면 하루에 많이 걷다 보니까 여기가 스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상처 나면 되게 아파요. 그러니까 바세린을 바르면 그게 예방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약을 좀 가져가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뭐 약국 가서 약 사는 게 일도 아니지만 거기도 약국은 많아요. 근데 이제 못 사는 게 항생제, 감기약 이런 거는 외국에서는 안 돼요. 어떻게 되냐? 다니시는 병원이 있거나 내과를 가셔서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세요. 내가 지금 산티아고 순례길 800km를 걸으려고 한다. 한 달 정도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감기, 종합감기약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처 났을 때 골무 맞으니까 항생제가 꼭 필요합니다. 항생제 있고, 그다음에 설사약, 설사 나오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정로한도 가져갔지만 설사약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소화제, 또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화제, 그다음에 물집 방지용 밴드가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사지 말고 이건 스페인 가서 사세요. 스페인 약국 가면 그거 팔더라고요. 네, 그거 좋아요. 저도 그거 사서 썼어요. 그다음에 진통제, 개보린이나 저기 그 타이네롤. 타이네롤은 거기서 파는데 이제 뭐 가능하면 여기서 사고. 그다음에 일회용 데일밴드, 데일밴드 꼭 가져가셔야죠. 왜냐면 이제 가다 보면 상처가 나요. 그래서 데일밴드 한 통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소독약, 과산화수소, 큰 거 말고 작은 거. 왜냐면 물집이 생기면 아시죠? 바늘에다 실을 깨서 바늘을 이제 소독을 해야 되잖아요. 바늘을 이제 라이터로 소독한 다음에 과산화수소로 2차 소독한 다음에 이제 그 물집에 바늘을 통과시키면서 거기다 실을 해놓으면 실에서 물을 딱 빨아들이니까 그런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산화수소 소독약 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아까 설사약 얘기했고, 그다음에 후시딘, 상처 났을 때 이제 금방금방 나아야 되니까 후시딘. 그다음에 이제 근육 진통제가 필요하죠. 근육 진통제가 한국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맨솔에다 뭐 케토파인, 안티프라민 이런 거 한 통 가져가시는지 좀
불안하신 분 2통 가져가시든지. 파스, 있죠? 쿨한 거, 그런 거. 한 3장짜리 하나 가져가시면 좋고. 아까 말한 대로 실과 바늘. 실과 바늘은 이제 그 소독용으로도 쓰시고, 물집 터뜨리는 데도 쓰시고, 또는 이제 옷 뜯어지면 또 꼬매야지. 어떻게. 뭐 핸드폰은 당연히 가져가시겠고, 충전기 꼭 가져가셔야 되고, 그죠? 충전기도 그 코드 하나만 꽂는 게 아니라, 왜냐면 핸드폰도 해야 되고, 딴 것도 뭐 충전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2개 이상 꽂을 수 있는 걸로 해서 가져가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 칼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칼이 이게 공항에서 걸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저는 현지 가서 샀어요. 하나. 이 칼이 꼭 필요한 게 바게트 빵 먹을 때 자를 때도 쓰고, 또 발라 먹을 때도 쓰고. 그래서 칼이 아주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칼을 가져가면 또 이제 공항 검색 같은 데서 그러니까 가서 하나 사십시오. 제크나이프 같은 거 하나 사서 쓰십시오. 그 다음에 스푼 하나 가져가야죠. 거기 이제 스푼을 근데 숟가락 젓가락 이렇게 가져가시지 말고 그 포크하고 스푼하고 같이 돼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예? 그런 거 하나 가져가시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랜턴 필요하죠. 근데 이제 보통 그 헤드라이트 많이 가져가시는데, 헤드라이트 또 머리가 이게 아프잖아요. 하면 이제 그 배낭에다 이렇게 꽂는 게 있어요. 어깨 축지 이런데 이렇게 꽂게 돼 있는 거, 이렇게 클립으로 돼가지고. 저는 그걸 썼어요. 그게 편하더라고. 그거 하나 꼭 가져가시고. 다음에 귀마개 필요합니다. 뭐 귀마개가 왜 필요하냐면 잘 때 코 고는 사람 엄청 많거든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일찍 제일 먼저 자는 게 제일 좋고, 근데 그렇게 매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귀마개라도 틀어막아야지. 코 고는 사람들 엄청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제 헤드폰 가져왔는데 헤드폰 끼고 자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귀마개, 좀 이따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귀마개 사가지고 가십시오. 휴지는 뭐 거기 있긴 있는데 그래도 물티슈 같은 거 이제 요새 싸니까 물티슈 좀 가져가십시오. 다음에 옷빈이 필요해요. 이제 배낭에다가 빨래 같은 거 넣을 때라든지 뭐 이렇게 용도가 옷빈이 꽤 있어요. 그래서 옷빈 한 통 가져가시고, 빨래집게 거기 이제 빨래를 해서 널면 빨래 줄은 있어요. 근데 빨래 집게는 없어. 빨래 집게를 가져가서 6개 정도 가져가면 옷 넣을 때 편합니다. 그 다음에 손목 시계가 요새는 뭐 핸드폰이 있으니까 크게 필요 없는데, 저는 이제 디지털 시계 하나 가져갔어요.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시계 이제 스페인하고 이제 한국으로 맞춰서 이렇게 알람도 울리게 해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고. 근데 카메라가 저 갈 때만 해도 디카를 가져왔는데 지금은 디카 거의 안 쓰죠. 그래서 어떤 분은 뭐 DSLR 가져가서 이제 작품 사진 찍으시는 분들은 이제 그거 가져가시면 되고, 일반 분들은 그냥 그 핸드폰 해서 그냥 찍으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뭐 카메라 꼭 가져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물통은 필요합니다. 물통은 이제 500리터짜리, 1리터짜리 있는데, 1리터짜리는 보통 이제 그 배낭 안에 넣어서 이렇게 호스로 빨아먹게 돼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거 가져오신 분도 있는데, 물이 너무 무겁잖아. 그래서 저는 이제 500ml짜리 그냥 통 하나 가져가서 거기다 이제 물 받아서 썼습니다. 뭐 생수 사 먹어도 되는데, 생수 비싸잖아. 스페인은 물이 좋아요. 그래서 꼭 사서 먹을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통을 가져가서 아침에 물을 받아서 먹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퍼백 필요해요. 가까다 이제 과일 같은 거 남으면 먹어야 되니까. 비닐봉지 필요하고요. 많이 가져가지 마세요. 근데 의류가 이제 비에 젖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옷별로 종류별로 하나씩 다 가져가세요.
비닐봉지에다가 꼭꼭 싸서. 그래서 옷이 젖은 적은 없어요. 책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능한 비닐봉지에다 다 싸서 종류별로 그래서 가져가시는 게 안전하죠. 볼펜 필요하죠. 볼펜 한 3개 정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노트 필요합니다. 메모, 일기 쓸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다 보면 뭐, 거기 이제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일기 쓰려면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억 못 할 때도 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뭐 누구한테 얘기 들었다든지 중요한 상황 이렇게 전설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 거 메모해 놓으면 좋죠. 그러니까 뭐, 하나는 수첩식으로 작은 거, 하나는 이제 진짜 노트로 해서 이렇게 일기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가져가시면 좋죠. 그냥 보조 가방이 하나 필요해요. 왜냐면 배낭에다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 지갑이 제일 이제 문제인데, 보조 가방이 있으면 보조 가방에다가 한 20유로 정도? 밥 사 먹고 이럴 거 이제 거기다 보조 가방에다 딱 넣었다가 그거만 딱 꺼내서 준 거야. 카드하고. 그래서 앞에 이제 그 들러올 수 있는 거 조그만 거 하나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념품 뭐 한국을 대표하는 그 뭐 이렇게 해서 저는 명함도 만들고 스포츠 타월도 몇 개 가져가서 거기다 했는데 뭐 그건 알아서 하시고 기념품 안 가져가도 됩니다. 근데 여권은 꼭 필요한 거죠. 뭐 신용카드도 꼭 필요하죠. 신용카드 거기 다 씁니다. 다 쓰는데 이제 일부 안 쓰는 데가 있기 때문에 비자 카드 하나 하고 현찰 가져가시면 뭐 거기 은행에서 돈 찾을 수 있으니까 또 복대가 필요해요. 현금 보관. 잘 때도 지금 복대에다가 돈을 넣어서 복대 차고 자든지 아니면 어디다 숨겨놓고 자야 돼요. 이게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베르게에서 가까다 돈 안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복대에다가 돈을 넣어서 다녔습니다. 특히 이제 파리 동문들 많죠. 그 집시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오페라 극장 앞에 그 집시들한테 당하는 사람 많아요. 파리 갔다가 핸드폰 당하고 현찰 당하고 돈은 가능하면 복대에다 넣어서 그걸 분산시켜서 한 곳에 다 넣지 말고 그러니까 뭐 보조 가방에 좀 넣고 복대에 넣고 또 배낭 안에도 좀 넣고 해서 분산시키는 게 좋습니다. 여권도 마찬가지예요. 여권도 4번 꼭 2장 정도 가져가시고 왜냐면 스페인에서 특히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가면 이제 그 경찰로 위장해가지고 또 신분증 보여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진짜 오리지널 여권 딱 보여줬다가 들고 튀면 끝이야. 그래서 저는 항상 4번부터 보여줬습니다. 4번 주고 5번 달라고 그러면 또 호텔 있다고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이드북 아까 얘기했죠? 자기가 가져간 것도 있고 또 가이드북 가져가실 분은 가져가시고 외국 사람들은 가이드북 하나씩 꼭 들고 다녀요. 이렇게 읽으면서 다니더라고. 한국 사람들은 그냥 막 가는데 외국인들은 가이드북 꼭 보면서 갑니다. 그래서 아까 지도책 같은 거 만드셨으면 꼭 가이드북 필요 없겠죠. 거기 다 요약돼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증명사진 4장. 여권 잊어버렸을 때 생각해서 다시 만들려면 사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연락처. 스페인 대사관, 영사관, 집, 친구들 주소 이런 거 딱 해서 해놓으십시오. 혹시 핸드폰 잊어버리더라도 핸드폰에서만 해놓으면 안 됩니다. 핸드폰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딴 데 좀 메모를 해놔야 됩니다. 책 하나 필요합니다. 이게 알베르게 가서 테레비가 없을 때도 있고 그렇고 또 테레비 해봤자 뭐 스페인어로 나오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책을 많이 읽는데 일기 쓰고 나면 할 일도 없고 이제 뭐 하루 만에 다 읽을 수 있는 책 이런 거는 사실 필요 없어. 철학책 이런 거 수필 고전 이런 거 하루에 한 서너 페이지 읽으면 질리는 것들 이런 거 가져가면 좋죠. 한 달 내내 읽을 수 있잖아요. 예. 준비물은 이 정도. 돈도 꽤 듭니다. 이거 다 사면 집에 있는 거 있는 대로 쓰세요. 근데 이제 한 달이 남았다.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술래길 지도 만드시고
다음에 이제 준비물 리스트업 하고 다 됐죠? 그럼 뭐예요? 이제 여행편 확인해야지. 항공, 기차, 호텔 이거 자기가 얘기하겠다 그러면 다 컨펌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면 거기 가서 현지 가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 미리 가기 전에 다 재confirm 받고 제대로 돼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확인 쫙 해보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가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갔던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천 프랑크푸르트까지 독일 파리로 가는 건데 뭐 출발 시간 이렇게 해서 호텔 항공 이동 이렇게 딱 돼 있죠. 그다음에 2월 20일 날 두 번째로 이제 파리로 가서 호텔에서 묵습니다. 그다음에 21일 날은 파리에서 루르드로 간다. 그다음에 2월 22일 날은 루르드에서 바이온 거쳐서 생량으로 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4월 1일 돌아올 때는 산티아고에서 마드리드에서 바르셀로나, 그다음에 바르셀로나에서 미네으로 해서 한국으로 온다 돼 있었는데 사실은 마드리드는 못 갔다 그랬죠 제가. 바르셀로나 가서 3일 있었습니다. 그 열차에서 하고 이제 그다음에 여행자 보험 드셔야지, 그죠? 1억 원짜리 저는 여행사 통이기 때문에 들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제 멀티 어댑터 꼭 필요하고요. 아까 말한 대로 안전복대 필요하고 제가 여행 박사라는 여행사 통해서 갔는데 그 파우치 제공되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이 정도 하면 준비하기는 끝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일정 잡는 거죠. 일정 잡는 거, 그다음에 예산 수립하는 거. 그 예산도 너무 많이 돈을 가져가도 너무 조금 가져가도 또 이제 궁색하잖아요. 신용카드가 있으니까 보통 이제 알베르게 비용 같은 건 다 현찰로 내야 되고요. 식당 가서 사 먹는 건 거의 카드로 됩니다. 항공도 되고 기차도 되고 다 되니까 그걸 이제 반반 정도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분산해서 또 현찰을 너무 많이 가져가면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 이제 불편을 겪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보관하기 쉽게 하려고 100유로짜리하고 50유로짜리하고 20유로짜리하고 10유로 이렇게 가져갔는데 10유로, 20유로까지는 쓰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네, 다 쓰니까. 근데 100유로를 내면 거스름돈이 안 되는 가게가 많아요. 가령 뭐 콜라 한 잔 사 먹고 100유로 내면 그 사람들이 90유로, 98유로 막 이렇게 날 거슬러 줘야 되는데 그게 없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렇다고 100유로짜리 안 가져가면 돈이 부피가 커서 잊어버리니까 스페인 은행 가면 바꿔줍니다. 그래서 스페인 은행 가서 환전소를 찾아가서 환전을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다가 스페인 은행 딴 데는 또 들어가면 환전 안 해주는 은행도 많아요. 그래서 스페인 은행이 이제 제일 많으니까 거의 일과 시간에 지나가게 되면 거기서 미리미리 100유로짜리를 이제 20유로나 10유로로 바꿔서 중간중간에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큰 도시 갔을 때 그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100유로, 한국에서 가실 때 100유로짜리, 50유로짜리, 20유로짜리, 10유로짜리 이렇게 있어 환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봐야죠. 첫날 한국을 떠나서 프랑크푸르트로 해서 파리로 들어가서 루르드까지 간 거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